저는 밥을 화장실에서 먹었습니다. 식당이 아니라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요. 쇠집일세 30년 교직 생활을 한 제가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혼자 식당 들어가는데 모든 시선이 나한테 쏠리는 것 같고 메뉴판 보다가 1인분은 안 돼요 소리 듣고 배달의 표도 최소 주문 금액 때문에 포기하고 편의점 도시락 사들고 집에 오는데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나고 집에서 혼자 밥상 차리면 숟가락 놓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고 그래서 그냥 안 먹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건 배가 안 고파서가 아니에요. 혼밥이 무서워서 하루 한 끼만 먹는 시니어가 전체의 38%입니다. 오늘 제가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20년 동안 단 한 번도 혼자 밥 먹은 적이 없다고 하세요. 놀랍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분은 남편도 돌아가셨고 자식도 멀리 살고 친구도 많지 않으세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을 오늘 전부 말씀드릴게요. 자, 준비되셨나요? 차 한 잔 준비하시고 편하게 들어주세요. 혼자 밥 먹기가 무서운 당신을 위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혼자 밥 먹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세요. 외로워서요. 쓸쓸해서요. 혼자라는 게 너무 티가 나서요. 맞아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혼밥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배가 고파서가 아니에요. 밥을 먹는다는 행위 자체가 관계를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생각해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밥은 늘 누군가와 함께 먹었잖아요. 엄마 아빠랑 형제들이랑 친구들이랑 직장 동료들이랑 밥상 앞에 앉으면 대화가 오갔고 웃음이 있었고 때로는 다투기도 했지만 그게 다 관계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밥상에 혼자 앉게 됐어요. 아무도 묻지 않아요. 오늘 뭐 했어? 어디 아픈 데 없어? 이런 말 한마디가 없어요. 그냥 조용해요. 너무 조용해요. 밥을 먹는다는 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었어요. 나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이 세상에 연결되어 있다는 걸 확인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혼밥이 무서운 거예요. 밥이 아니라 관계가 무서운 거죠. 내가 정말 혼자구나 하는 걸 가장 적나라하게 느끼는 순간이니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관계상실 트라우마라고 부릅니다. 밥상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원초적인 관계의 공간이었거든요. 그 공간이 텅 비어버렸을 때 느끼는 상실감, 그게 바로 혼밥 공포의 정체예요. 여러분, 괜찮아요. 이건 여러분이 약해서도 이상해서도 아니에요. 우리 뇌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함께 밥 먹도록,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요. 제가 만난 한 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2세 이경희 할머니예요. 이분은 5년 전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 사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대요. 밥 먹을 때마다 눈물이 났고 그래서 한 달 동안 거의 안 드셨대요. 몸무게가 7kg나 빠졌어요. 어느 날 딸이 걱정돼서 찾아왔어요. 엄마 체중계를 보고는 울먹이며 말했대요. 엄마, 이러다 엄마까지 잃으면 난 어떡해요? 그날 이경희 할머니는 결심했어요. 밥을 먹어야겠구나. 내가 살아야 우리 딸이 산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혼자 먹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였어요. 할머니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첫날 편의점 김밥 하나를 샀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서요.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조금은 덜 외로웠대요. 그렇게 10분 동안 천천히 먹었어요. 둘째 날 같은 시간 같은 벤치에 또 갔어요. 김밥 대신 도시락을 샀고요. 그런데 옆에 또 혼자 앉아 계신 할머니가 보였대요. 그분도 혼자 도시락을 드시고 계셨어요. 사흘째 되던 날 그 할머니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어제도 보니까 여기서 드시던데 저도 요즘 여기서 먹어요. 혼자 집에서 먹는 것보다 낫더라고요. 그렇게 두 분은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서로 이름도 알게 되고 어디 사는지도 알게 되고요. 그 다음 날부터는 약속을 했어요. 내일 12시에 여기서 만나요. 한 달 후 그 벤치에는 할머니 둘이 아니라 5분이 모였어요. 각자 집에서 반찬 하나씩 싸우기 시작했대요. 누구는 김치, 누구는 나물, 누구는 계란말이. 그렇게 작은 밥상이 차려졌어요. 이경희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혼자 밥 먹지 않아요. 매일 점심은 그 벤치에서, 저녁은 돌아가면서 누군가 집에서 함께 먹어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혼자 먹은 적이 없다고 하신 건 이런 뜻이었어요. 할머니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혼자 밥 먹는 건 연습이 필요해요. 처음엔 무섭고 두 번째도 어색하고 세 번째쯤 되니까 이것도 나쁘지 않네 싶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나가다 보니까 나처럼 혼자 먹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아직 만나지 못했을 뿐이었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경희 할머니처럼 당장 공원에 나가기는 힘드실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조금씩 천천히 시작해보면 돼요. 제가 5가지 방법을 준비했어요. 하나씩만 시도해보세요. 첫 번째, 집에서 혼자 먹더라도 의식을 만드세요. 많은 분들이 혼자니까 그냥 대충 먹어요. 냄비째 먹거나 서서 먹거나 TV 보면서 먹거나요. 그러면 더 외로워져요. 왜냐하면 나는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하는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은 의식이 필요해요. 밥상을 차리세요. 작은 밥상이라도요. 접시에 담으세요.
냄비째가 아니라요. 수저를 가지런히 놓으세요. 물 한 잔도 컵에 따라서요. 그리고 앉으세요. 은바지 있는 의자예요. 손 모으고 조용히 말해보세요. 오늘도 이 밥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짧은 말 한마디면 충분해요. 이렇게 의식을 만들면 밥 먹는 시간이 달라져요. 대충 때우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돌보는 시간이 되거든요. 두 번째, 집 밖으로 나가보세요. 아주 작게요. 처음부터 식당에 가지 않아도 돼요. 편의점 김밥 하나 사서 공원 벤치에 앉아보세요. 아니면 빵집에서 빵 하나 사서 근처 벤치에서요. 집 밖이라는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세요. 나처럼 혼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아요.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 드신 분도 있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냥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뿐이에요. 한 할아버지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공원 벤치에서 빵 먹으면서 비둘기들 보는데 그게 참 평화롭더라고요. 혼자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세 번째,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가보세요. 이경희 할머니처럼요. 사람들은 패턴이 있어요. 같은 시간에 같은 곳에 가면 같은 사람들을 마주치게 돼요. 처음엔 그냥 스쳐 지나가지만 며칠 지나면 눈인사하게 되고 일주일 지나면 가벼운 인사를 나누게 되고 한 달쯤 되면 짧은 대화가 오가요. 오늘도 오셨네요. 요즘 날씨 좋죠? 이렇게 작은 대화들이 쌓이면 관계가 돼요. 억지로 친구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규칙적으로 나가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익숙한 얼굴들이 생겨요. 네 번째, 혼밥 가능한 식당을 찾아보세요. 요즘은 혼밥 문화가 많이 좋아졌어요. 혼자 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곳들이 있어요. 국밥집, 칼국수집, 분식집, 카페 식당. 이런 곳들은 원래 혼자 오는 손님이 많아요. 처음엔 점심시간 피해서 가보세요. 이 시점, 사람 적을 때요. 자리 잡고 앉아서 천천히 드시면 돼요. 한 번 가보면 두 번째는 훨씬 편해져요. 세 번째는 더 편하고요.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떨리는 마음으로 국밥집 들어갔는데 사장님이 웃으면서 어서 오세요 하시는데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이제는 일주일에 2번씩 가요. 다섯 번째, 배달도 괜찮아요. 매달 최소 주문 금액 때문에 고민되시죠? 그럴 땐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 먹을 것 하나, 내일 먹을 것 하나 시키는 거예요. 어차피 내일도 먹을 거잖아요. 냉장고에 보관해 두면 돼요. 아니면 같은 아파트 이웃과 함께 시켜보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분 있으시죠? 저 오늘 치킨 시키려는데 혹시 같이 시킬까요? 이렇게요. 의외로 좋아하세요? 그분도 혼자 시키기 부담스러웠을 수 있거든요. 배달 음식 받아서 집에서 드셔도 돼요. 혼자 먹더라도 좋아하는 음식 먹는 건 기분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따라오느라 수고하셨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혼밥이 무섭다고 해서 밥을 안 먹으면 안 돼요. 그건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 몸은 밥을 먹어야 살아가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어떤 할머니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밥 먹을 이유를 못 찾겠어요. 누가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해야 할 일도 없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할머니가 오늘 아침 밥 드셨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큰일을 하신 거예요. 밥을 먹는다는 건 나는 살아갈 거야 라고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게 얼마나 용기 있는 일인데요. 그 할머니는 한참을 우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밥 먹는 게 용기라니. 맞아요. 혼자라도 밥을 차려 먹는 것, 집 밖으로 나가서 한 끼 먹는 것, 그게 다 용기예요. 자신을 사랑하는 선택이에요. 73세 김영숙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5년 동안 거의 집에만 계셨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우울증이 왔거든요. 밥도 잘 안 드시고 누구도 만나지 않고 그냥 TV만 보며 지내셨대요. 어느 날 아침 배달 온 우유가 문 앞에 쌓여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대요. 5개나 쌓여 있었어요. 그 순간 할머니는 생각했대요. 아, 나 5일 동안 문도 안 열었구나. 나 이러다 죽겠구나. 그날 할머니는 옷을 입었어요. 5일 만에요.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갔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그냥 걸었어요. 30분쯤 걸었을까요? 작은 국밥집이 보였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어요. 어서 오세요. 사장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는 그 목소리에 눈물이 났대요. 5일 만에 들은 다른 사람의 목소리였거든요. 국밥 하나요?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장님은 금방 국밥을 내왔어요. 김치도 세팅해 주시고요. 많이 드세요. 한마디 더 하셨대요. 할머니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국물을 한 입 떠서 입에 넣었어요.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따뜻한 걸 먹었어요. 그리고 또 눈물이 났어요.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아, 나 살아있구나. 이렇게 따뜻한 국밥을 먹을 수 있구나. 아직 살아있구나. 할머니는 그날부터 매일 그 국밥집에 갔어요. 처음엔 아무 말 없이 먹고 갔어요. 일주일쯤 지나니까 사장님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매일 오시네요? 우리 국밥이 입에 맞으신가 봐요. 네, 맛있어요. 할머니가 처음으로 대답했어요. 그렇게 조금씩 대화가 늘었어요. 날씨 이야기, 반찬 이야기,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요. 한 달쯤 됐을 때 사장님이 물었어요. 혹시 혼자 사세요? 네, 그럼 우리 집 김치 좀 가져가세요. 제가 담근 건데 맛있거든요.
할머니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집밥을 얻어왔어요. 집에 와서 김치 한 쪽 먹는데 또 눈물이 났대요. 이번엔 고마운 눈물이었어요. 지금 할머니는 그 국밥집에서 설거지를 도와주세요. 돈을 받는 것 아니고 그냥 심심해서요. 손님들한테 물도 갖다 드리고 반찬통도 채우고요. 사장님은 할머니를 어머니처럼 대하세요. 이제 할머니는 혼자가 아니에요. 돛밥집 식구들이 생겼고 그곳에서 만나는 단골 손님들도 생겼고 할머니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할머니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국밥 한 그릇 먹으러 나갔다가 인생을 다시 얻었어요. 혼밥이 무서웠는데 혼밥이 저를 살렸어요. 밥을 먹으러 나가지 않았으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혼자 밥 먹기 무섭죠? 저도 알아요. 그게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인지요. 하지만 그 한 걸음이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오늘 당장은 못해도 괜찮아요. 내일도 못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언젠가 준비가 되면 아주 작게 시작해보세요. 편의점 김밥 하나 사서 공원 벤치에 앉아보는 것. 그게 시작이에요. 집에서 혼자 먹더라도 밥상을 제대로 차려보는 것. 그것도 시작이에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나가보는 것. 그것도 시작이에요. 혼자 밥 먹는 게 무섭다는 건 여러분이 아직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그리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의 마음이 아직 따뜻하다는 증거예요. 그 따뜻한 마음 가지고 조금만 용기 내보세요. 세상에는 여러분처럼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냥 아직 만나지 못했을 뿐이에요. 오늘 이 책방을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라요. 혼자 밥 먹기 무서워하는 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무서움 때문에 밥을 안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밥을 먹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자격이요. 오늘 저녁 혼자라도 밥상 한번 제대로 차려보세요. 그게 자신을 사랑하는 첫걸음이에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혼자 밥 먹는 게 힘드셨던 경험 또는 극복하신 경험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읽으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독하시면 매주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만나실 수 있어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다음 책방 문이 열릴 때 또 만나요. 오늘도 살아내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당신은 잘하고 있어요.